지금 시각은 2023년 8월 25일 금요일이고요. 아침 8시 55분 38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매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작 금액은 14만 5,200원입니다. 3일 전에 비해서 45%가 늘은 금액입니다. 3일 동안 누적 수익률은 45%가 되는 거죠. 스캘핑이 잘 되면 이렇게 수익률이 극대화됩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시가가 17%, 저가 11%.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12만원.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상따가 돼버렸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한번 팔고 이거 안 팔았으면 큰일 뻔했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 아, 수익을 냈을 때 끝냈어야 되는 건가?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안 올라가면 팔아야지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충분히 기다려볼 수 있다. 나는 7,690원. 7,600원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걸어놨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됐다. 이 정도만 만족하자. 오늘은 1,780원.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5,680원.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실로 바뀌었네. 그것도 한 방울 끊어야 됩니다. 80원.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먹자.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켜보자 이제부터. 돌파가 가능하냐?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일단 여기 한번 걸어보고 체결되면 아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5분봉 차트구나. 어디 5분봉에서 이러면 안 되지. 야, 누가 그렇게 내려오래 자꾸만.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내려온다고 내가 막 사줄 줄 알아? 내가 그렇게 쉬운 사람으로 보여? 그거 아무 때나 막 내려온다고 하면 내가 막 사진 않아. 방금 전에 체결됐으면 수익 구간을 줬을까? 기술적 반등이 거기는 조금 애매해. 조금 더 내려와야 돼.
그래, 지금 내가 요거 있는 요 가격까지 체결되면 여기서는 한 0.5%에서 1% 정도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래. 지금 5분봉의 차트고, 자, 1%더 내려오렴. 그럼 내가 이번엔 사줄게. 왜 계속 내려오는데? 마음 변하고 싶잖아. 프로그램을 샀고, 아, 딱 저 자리가 기술적 타이밍이었나? 34,000. 더 온다. 체결. 내 거까지.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참았다. 많이 참았다. 아, 좀 더 참았어야 되나? 아, 0.5% 마이너스. 좀 더 참았어야 되나? 많이 참았다, 아이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걸어놓은 그 가격이 대박이었네. 아, 역시 난 주식의 달인이야. 딱 아까 내가 걸어놓은 그 가격 딱 찍고 올라가네. 그렇지. 자, 공방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48분. 자, 올라가. 네, 1%만 먹고 또 빼줄게. 어이, 그만 팔어. 그러니까 아까 내가 딱 걸어놓은 자리에 그냥 냅뒀으면 얼마나 마음 편해. 이보시오. 그만 떨어지시오. 내가 샀소이다. 그만 떨어지지 못할까? 어이, 그거 아니잖아. 취소 주문이 아, 나 접수되었습니다. 진짜 다 까먹네 다시. 아, 포스코 DX는 진짜 피곤한 종목이다. 이렇게 됐고 1%의 수익 구간을 주소. 자, 올라갑시다. 화끈하게 1% 고고싱. 더 화끈하게 3% 고고싱. 아, 매도 물량을 누가 저렇게 막 쏟아내노. 프로그램 매도를 막 걸어놨네. 그렇지, 치고 올라가. 상남자의 존심 있지. 올라갈 땐 화끈하게. 그거야. 그거거든. 자, 1%만 더. 야, 그만. 더 좀. 야,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왜 매도 몰라. 힘을 주란 말이야. 그렇지. 그거야. 약해지면 안 돼. 자, 한번 빠바박. 14.08까지 빠바박. 그거지. 그렇지. 그거야. 나는 팔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고마워. 9,500원 됐다. 아휴, 피곤했다. 이건 오늘도 18%막 잘하면 24%까지도 갈 것 같지만 여기서 매매 마감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한 번 더 저항을 더 맞게 돼 있고요. 여기에서 근데 돌파할 것처럼 하다가 다시 눌릴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번 기점이 돼요. 이 4,480원. 여기에서 가서 세게 돌파하면 여기서 한 3% 정도 더 줍니다. 그래서 제가 3%를 줄 수 있을까 막 그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여기서 저항 맞으면 이제 1% 정도만 수익 보고 나와야 되는 건데 저는 한 0.8%만 수익 보고 나온 거고, 여기를 돌파할 때 세게 가면 막 2%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와요. 2%, 3%.
그런 거죠. 요 구간이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이제 거래량이 빠바바바박 막 터지고 막 그러는 구간인데, 예, 일단은 수익 줄 때 잘 챙기자. 예, 그걸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관찰해서 나머지 경험치를 채우는 거죠. 마치 류현진이 투구수를 100개를 채워야 되는데 때로는 한 60개만 던지고 5이닝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채우고 나서 나머지 49를 던지면서 제구력을 가다듬고, 예, 컨디션을 조율하는 것처럼, 예, 저도 수익률을 일단 9,500원이면 오늘 14만원으로 시작했으니까 한 7%? 오늘도 한 6% 정도 수익 마감한 거니까 목표 달성해 놓고 나머지는 관찰하는 거죠. 자, 이제 매물이 다시 나오고, 네, 나오죠. 근데 이 동그라미 부분까지 이렇게 가다가 여기 한번 시계 돌파, 이렇게 지금 거래량 빠빠빵 나오잖아요. 이제 선거하는 데가 그런 구간들이에요. 지지가 되거나 저항이 되거나, 예, 이제 저항을 뚫고 가려면 거래량이 많아야 되고, 그 거래량이 막 붙어주는 게 확인이 되면서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돌파했다고 해서 바로 또 세게 올라가느냐? 거기서 윗꼬랑지 달 수도 있고, 다시 저항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예, 그런 구간이에요. 되게 피곤한 구간인데, 요 구간을 잘 이제 관찰을 하면서 경험치를 늘려놓으면 나중에 이럴 때 버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눌려줄 때 아래 음봉 타점에서 매수하기도 하고, 아니면 돌파했을 때 이제 수익 체결하고, 예,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눌림목 타점을 다시 한번 기다렸다가 이후에 재진입을 한다던가, 네, 그런 거 타이밍을 노리는 데가 바로 이런 선거하는 데입니다. 예, 지금 계속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죠. 얘는 포스코 DX는 이런 게 되게 피곤한 종목이에요. 요럴 때 막 따라 붙었다가, 지금은 왠지 돌파할 것 같은데 요럴 때 따라 붙었다가 딱 물리면 또다시 한, 이게 5분봉 차트인데 한 20분 정도 또 막 마음고생 해야 되거든요. 잘 올라가네요. 일단 요거 지금 거래량이 안 붙으면 절대 돌파할 수 없는 그런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프로 이게 호가창에 보면 막 엄청나게 막 빨간색, 파란색, 근데, 예, 특히 빨간색으로 이렇게 대량 물량들이 막 엄청난 속도로 들어오는 게 보이죠. 예, 조금 요거기까지 기다렸으면 저 1%더 먹었을 텐데 한 4,000원 정도 더 벌 수 있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상태에서, 심리 상태에서 돌파하네. 여기서 또 한 2% 3% 수익구간 주는 거야 하면서 이제 헐커당, 예, 미소 써서 물었다가 성공하면은 수익이 극대화가 되죠. 막 2% 3%짜리를 3.3배를 미수를 써서 먹는 거니까, 그러면은 수익이 막 10%가 나버리는 건데, 여기서 지금 봐봐요. 돌파할 것 같을 때 이제 이게 윗꼬랑지가 나버리는 거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예, 이런 식으로 항상 골리는 재주가 있어요. 이 포스코 DX가 전에부터 제가 몇 번을 당했어요. 이 돌파 매매를 시도하다가 손절을 되지게 많이 했죠. 이 포스코 DX로. 자, 제가 말하는 것대로 되죠. 샀다가 돌파할 것처럼 할 때 막 거래를 막 빠바박 터질 때 그때 개미들이 막 달려들어요. 근데 이걸 미수를 써서 달려들면 3.3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고가가 2%인데 지금 종가가 1%예요. 1%란 말이죠. 1% 사자마자 1%를 마이너스 보는데 그게 3.3배야. 마이너스 3.3%를 손실을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윗꼬랑지에서 달려는 요 눌림목을 잘 타점을 잡으면 이제 그게 되게 좋은 매수의 타점이 된다. 근데 아직도 요거는, 근데 좀 셀 수가 있어서 세면은 요거는 좀 이따 파바박 다시 거래량 들어오면서 2분 안에 다시 또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럼 여기서 또 다시 살짝 이제 횡보하면서 박스권 요 아래 선 거는데, 요 아래 선은 거는데 요런 데까지 요 동그라미 두 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요선 위 동그라미와 아래 동그라미 사이를 또 왔다 갔다 할 건데 한 30분 정도로 아마 그렇게 또 그럴 수 있어요. 5분봉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5, 6, 30분. 한 30분 봉 정도 이렇게 또다시 박스권을 그리고 떨어지는데 30분. 다시 오르는데 뭐 10분이나 또 20분 걸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좀 세게 가는 애다. 그러면 여기에서 1분에 그냥 3%를 올려버릴 때 있어요. 1분에 2%를. 이 대형주가. 시가총액 6조 8천억짜리 회사인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야, 3일 동안, 오늘이 이제 4거래일째인데 4일 동안 누적 수익 54%네요.
그러니까 하루에 5%씩 10% 20%본 적도 있지만 이게 매일 꾸준히 쌓이면 제가 얘기했던 게 나옵니까? 그러기엔 힘이 약해야지. 월요일만 해도 제가 10만원이었죠. 그것도 한 8만원에서 이제 화요일날 장 시작할 때 2만원인가 19,000원인가 채워놓고 10만원으로 화요일날 시작한 건데, 네, 지금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54,000원. 4일 동안 54% 수익. 제가 얘기한 것처럼 되죠,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런 저항선이 있는 것 중에서는. 돌파를 세게 해서 가던가, 아니면 눌려서 다시 힘이 없이 내려오던가.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좀 세게 갈 수 있어서 지금뽕에 한번 막 지금 추격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관찰해야 돼요. 확률이 반반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근데 반반인데 여기서 확률을 좀 더 높이려면 이제 만약에 음봉을 여기 앞에 것처럼 마이너스 2.5%짜리 막 길게 내려다 준다. 그러면 저 눌림목에서 타점 잡고 매수하고 싶을 진짜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마이너스 2.5%짜리가 확 떨어진다. 이게 잡주였으면 사면 안 되는 건데, 이건 대형주고 우량주고 좋은 재료가 있고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런 거여서 이렇게 잘 가다가 갑자기 확 눌러줄 때 있어. 그럴 때가 눌림목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정도, 마이너스 2.5% 정도가 요게 만약에 떨어져 준다. 그리고 그 다음 봉에서 또 마이너스 1%짜리 더 떨어준다. 그럼 마이너스 3% 정도에서 마이너스 3.5%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건데, 그때는 한번 또 도전해 보는 거죠. 아까도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그렇게 했지만, 아까는 0.5% 정도를 제가 더 비싸게 샀고, 그 다음 5분 봉에서 1.5%를 더 떨궈주니까 저는 누적 손실이, 이게 미수를 썼기 때문에 막 3%, 마이너스 3%, 4%까지 까이니까 수익 봤던 거 다 까먹게 되니까 이제 마음이 심리가 쫄리게 되죠. 그렇지만 그때는 나의 선택, 나의 그동안의 경험치를 믿고 버티는 거죠. 때로는 버텼다가 실패하면 이제 손실이 막 10%, 20% 그렇게 가는 거예요. 관찰하는 게 버는 겁니다. 매매하고 싶어도 확률이 낮을 때는 참는 게 버는 거고요. 확률을 머릿속에 다 경험치로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매하면 잘 안 져요. 근데 가끔 이런 생각 안 하고 딱 보다가 이제 직감적으로 그냥 탁 손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성공률이 확률이 높을 때도 있는데, 안 될 때는 또 와장창 깨지거든요. 특히 이게 막 손실 보고 있을 때 뇌동매매 속으로 나갈 때는 그게 진짜 위험해요. 오늘은 서남이 추전도치 중에선 제일 세네요. 워낙 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서남은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남은. 스캘퍼들은 보통 1분 안에 승부를 보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포스코 DX처럼 이렇게 눌림을 막 주면서 가버리면은 스캘퍼들은 못 견뎌요, 사실은. 돌파해서 이게 돌파해서 미수가에서 막 돌파를 노리고 들어왔는데 마이너스 2.5%를 준다는 거는 손실이 8%예요. 8%. 이 5분짜리 봉 하나에서 이걸 기다리면서 마이너스 8%를 감내를 해야 돼. 돌파했다가 성공 못하면, 돌파를 도전했다가 성공 못하면. 자, 요거는 지금 이봉에서 마이너스 1.1%짜리였어요. 음봉이. 네, 그러면 요거에서 이게 눌림 타점을 노리는 건데, 눌림 타점은 좀 기다림이 좀 많이 필요해가지고 아직은 제가 눌림 타점 매매를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매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매매 시간 넘겼고, 사실 이제 이 시간대부터 이제 눌림 타점 매매 공략 구간인데, 10시 20분, 10시 넘어서부터 이제 눌림 타점 매매 공략 구간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도 한번 승부를 보고 싶긴 한데, 이게 되게 애매해요. 올라가다 또 떨궈버리고, 때로 이제 여기서 세게 가면 또 막 거래는 빠바박 붙으면서 아까 이 동그라미 걸었던 걸 이제 막 돌파시키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런 걸 기대해보고 할 수 있지만 확률이 애매한 구간이다 지금. 예, 왜 애매하냐? 예, 그거는 저만의 비밀로 간직하겠습니다. 설명을 너무 많이 그동안 해드렸어. 근데 설명을 해드린 보람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자, 오늘 매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6.5% 정도 되려나? 6.5% 정도 수익 정도 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이렇게 수익 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루에 5%는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루에 5%씩 꾸준히 수익을 내면 한 달이면 한 140% 정도 수익이 나요. 1년이면은 막 계산이 안 나와요. 전자계산기 두들겨 봐야지 나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하루에 5%씩 매일 꾸준히 수익 난다는 건 1년이면 제가 계산했을 때 10만원으로 계속 복리로 해서 하루 5%씩 수익을 내면 1년 뒤에 4억인가? 5억인가가 되고요. 100만원으로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5%씩 꾸준히 수익 나면은 1년 뒤에 40억인가? 그래요, 막. 이제 그렇게 가기가 쉽진 않아요, 나중에 되면은 한 2천만원 정도만 넘어도 그다음부터는 뭔가 벽에 부딪히는 구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건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전략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욕심내지 않고 가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제가 지금은 스캘핑 타점으로만 하지만 나중에 2천만원 넘어가면은 아니 1천만원만 넘어가도 2천만원까지 일단은 달성을 하고요. 근데 1천만원만 넘어가도 제가 아마 그때부터는 하루에 1천만원으로 5% 수익 달성하면 50만원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100만원 누적 수익 달성되면 100만원은 계속 100만원씩 인출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0만원으로 상당 기간은 스캘핑을 할 거고 100만원을 인출한 다음에는 그거는 이제 눌린 타점 매매를 도전을 해서 눌린 타점 매매는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 100만원을 다른 계좌로 이제 스윙 계좌로 옮기는 거죠. 그럼 스윙 계좌는 눌린 타점 매매도 공략을 해보고 종가 매매 타점도 공략을 해보고 그렇게 할 건데 제가 체력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매매만 하면은 관계가 없는데 이걸 영상 편집을 해서 올리니까 영상 편집하는데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영상 편집의 내용들은 나중에 저한테도 제가 복귀할 때 도움이 될 거고 또 누군가가 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나중에는 제가 이게 가입자 조건이 되면 그때는 다 그거를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만 볼 수 있도록 다 바꿀 예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무한테나 다 공개하진 않을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만 제가 17년 동안 쌓아온 저의 노하우와 경험치를 바탕으로 실전 매매한 것들은 그렇게 공유할 거고 그렇게 가입자들만 그 후원해 주시는 분들만 볼 수 있는 영상에서는 아마 제가 그냥 더 많은 걸 좀 말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제가. 근데 그 말하는 것들이 다 노하우다 보니까 말을 항상 말한 내용은 다 솔직한 내용인데 마음껏 말을 못하니까 좀 답답한 게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다 후원해 주시는 분만 볼 수 있게 할 때는 그때는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예. 제 자신이 나중에 볼 때라도 반성할 거리들을 더 이런 걸 생각했었지라고 돌아볼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 남기고 싶은 것들인데 지금 너무 공개가 다 돼 있어가지고 말 못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말해준 내용만으로도 이게 몇억 원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 거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되게 피곤한 구간이에요, 이런 박스권 구간은. 그래서 눌림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눌림목으로 들어가려면 최소 막 길면은 30분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려야 되고 더 길면 3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은 이렇게 스캘핑 계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윙 계좌 가지고 여차하면 그냥 오버나이트 하고 며칠씩 한 달씩 묵혀둘 수 있는 그런 계좌 갖고 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계좌에서는 이걸 운용을 안 할게요. 너무 짧은 관점에서 들어가면 마음고생도 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손절하면은 손실률만 높아지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도 매매일지 보고 반성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제가 제일 많이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깨지면 깨진 대로 수익을 냈으면 수익 낸 대로 제일 밑에 거부터 보도록 하지요. 자, 시큐레터 오늘 마이너스 1550원 손실 보고 나왔고요. 여러 번 매매했네요. 시큐레터 일봉 차트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했고요. 일봉 차트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했고요. 어제도 매매를 했고 어제는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이 종목으로 수익을 되게 많이 냈죠. 그리고 오늘 일봉 차트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했고 5분봉 차트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어제 여기 매매했던 게 쭉쭉쭉 나와 있죠. 그리고 오늘 2번 거래했나요? 4번 거래했네요. 5분봉 차트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했고 자, 시큐레터 1분봉 차트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자, 여기에서 거래를 했고요. 첫 거래. 자, 첫 거래는 31,100원에 사서 34,705원에 팔았습니다. 여기서
31,100원. 여기서 사서 34,475원에 팔았어요. 올라가는 중에 한 1.5% 정도 수익 보고 났나? 대충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매매 35,500원에도 사고 33,300원에도 샀어요. 예,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샀고, 그리고 저는 31,550원에 팔았어요. 꼭대기에서 팔았네요, 여기. 제일 꼭대기에서 잘 팔았습니다. 이럴 땐 칭찬해줘야죠. 아, 잘했다. 칭찬을 해주는 거는 제가 칭찬해줬던 그 타점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그걸 기억했다가 최고점에서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됐고, 31,550원에도 팔았다가 28,450원에도 남은 물량이 팔려진 것 같아요. 예. 한꺼번에 다 팔려지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요거는 아마 손실 처리가 좀 살짝 손실이 났던 걸로 기억이 나고, 팔고 나서 나 왜 손실로 바뀌었지? 그랬어요. 그때 팔고 나서 분명히 고점에 판 것 같았는데. 예, 그랬던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매매가 28,850원에 사서 본절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5, 요거는 100% 현금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현금 매매는 확실히 부담이 좀 덜합니다. 마이너스 3% 까여봐야 뭐 3,000원이기 때문에 3%밖에 안 까이기 때문에. 근데 미수를 쓰면은 마이너스 3% 까이면 10%가 까이니까 막 부담이 커요. 자, 다음 종목 미래생명자원 3.7%, 3,700원 수익 보고 나왔고요. 사실은 이게 10만원 단위가 아니라 14만원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 복잡하니까 그냥 10만원으로 대충 계산하는 거예요. 예, 미래생명자원 이제 시큐레터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주였고요. 이걸 매매했던 이유는 비밀.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말해주고 나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볼 수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게 될 때, 그때 많은 것들을 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생명자원 3,700원 수익 보고 나왔고요. 요것도 산 이유가 있었죠.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은 오늘 그 뭐 오염수 그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식재료라던가 음식 쪽, 그런 쪽에서 이제 테마가 형성될 수 있었고, 전체 지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더 세게 붙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원래 마니코 FNG를 좀 봤는데 너무 갭이 너무 높게 떠서 얘는 매매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미래생명자원 가지고 살짝 먹고 나왔습니다. 3.7% 그렇게 수익 보고 나왔고요. 자, 1봉 차트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했고요. 5분봉 차트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했고, 1분봉 차트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했고요. 오늘 총 두 번을 매매를 했네요. 첫 번째 매매 5,328원에 사서 5,320원 여기서 사서 5,410원 여기 이 봉에선 최고점에서 판 거예요. 매매 잘한 거고, 두 번째 매매는 5,390원 5,390원에서 사서 요쯤에서 사서 두 번째 봉에서 5,390원에 팔았다. 본절했네요. 두 번째 매매는 본절해서 수수료 세금만 떼주고 나왔습니다. 요거 제가 팔고 난 다음에 약간 더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이 봉이 2.8%면은 나쁜 금액은 아닙니다. 2.8%면 꽤 큰 건데 신용까지 쓸 수 있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고, 미수 2.5배 가능했었네요. 그러면 2.8%면은 한 5%짜리 수익 구간을 줬었고, 이런 걸 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었다. 3분봉 차트 뭐 이러했었고요. 3분봉 차트, 5분봉 차트 이러했었네요. 자, 신성 델타테크 이거 저 까먹고 나왔습니다. 4,000원 손실. 이때 멘탈 나갈 뻔했는데 제 멘탈 잘 수수료 잡고 4,000원 4,000원 이게 한 3% 정도 까이는 건데, 마이너스 3%를 장 초반에 까인다는 게 이게 심리적으로 많이 휘둘리거든요. 그래도 심리를 잘 추스려 잡고 그 다음에 다 복구해냈어요. 복구하고도 수익으로 많이 냈으니까 오늘 칭찬해 줍니다, 저 자신을. 자, 일봉 차트에서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했고요.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대장주였습니다. 자, 5분봉 차트 이랬고요. 5분봉 차트 이랬고, 제가 오늘 여기 첫 봉에서 매매를 했네요. 자, 그리고 1분봉 차트 56,100원이 여기 최고점에서 사서 상승의 흐름을 좀 더 이어주지 않을까. 시간대는
9시 2분이었어요. 9시 2분이었고 1분 봉에서 달려들은 2분 봉 여기에서 두 번째 봉에서 첫 번째 봉을 돌파해주는 예,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하고 샀는데 예, 좀 더 올라가 줄 줄 알았는데 올라가 주지 못하고 그냥 윗꼬랑지 찍고 바로 음봉 전환 후루루룩 떨어져 가지고 그나마도 얘는 아마 현금으로 해가지고 3.59% 마이너스인데 그나마 현금으로 해가지고 손실이 예, 한 3% 정도로 적었을 3.5%로 그나마 그 정도로 마감할 수 있었네요. 떨어졌다가 제가 54,200원에 팔았는데요. 54,200원이면 반등 줄 때 제가 팔고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밑에까지 막 떨어지는데 어휴 제가 거기까지 버텼을까? 아니면 살짝 올라올 때 제가 반등 주고서 그 다음에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정확히는 어떻게 된지 흐름을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팔고 나서는 안 봤으니까. 예, 팔고 나서 살짝 더 반등 줬었네요. 그래도 제가 이 꼭대기에서 샀었기 때문에 반등 줬어도 수익 구간까지는 안 왔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더 폭락했다. 자, 요런 걸 일봉 차트를 다시 한번 봐줘야 돼요. 요런 상황이었다. 요런 상황이었고 예, 조선도 지주는 막 한 방에 막 하긴 이게 악재가 나와버리면 근데 악재도 이게 뭔가 결론을 내기가 확실히 쉽지 않은 그런 재료거든요. 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 검증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누군가 아니라고 했다가 누군가 막 반박을 해버려요. 그때마다 왔다 갔다 해버리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런 데봐 고점 잘 가면 이런 데고요. 예. 그리고 떨어지면 요런 데하고 더 떨어지면 나중에 이제 이런 데까지도 이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초전도 제 쪽가는 이 신성 델타 테크는 그래요. 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얘는 아마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흐름에 서 있다. 예, 근데 이걸 바라고 매수를 하는 건 되게 좀 우매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아래로는 이만큼 떨어질 구간이 있는데 이만큼 떨어질 구간이 있는데 위로 요만큼밖에 없는데 예, 매수하기에는 좀 애매한 구간이죠. 그래서 단타론만 봐가지고 아주 짧게 스캐핑적인 관점에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유형의 종목이고 애초에 그쪽으로 경험치가 없는 분들은 애초에 안 하는 게 좋죠. 매매를. 예. 자, 5분봉 차트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했다. 첫 봉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5분봉 안에서 고가 5%, 저가 마이너스 1%까지 변동성이 있었다. 자, 1분봉 차트 이러합니다. 자, 포스코 DX. 아, 이거 매매할 때 좀 떨렸죠. 저는 이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의 성공률이 중요하거든요. 금액이라 해봐야 뭐 6천원 막 5천원 막 이런데 이게 떨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저는 그 성공의 경험치와 데이터와 그걸 계속 쌓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아 이게 샀을 때 아까 초반에 물렸거든요 제가. 그래도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죠. 예, 6% 수익 보고 나왔고요. 10만원 기준으로 할 때 그랬고 예, 이거는 이따가 오후 시간대까지 한번 더 아마 아직도 한 번의 수익 구간이 더 있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어쩌면 이거 이제 이따가 돌파할 땐 이거 돌파해버리고 갈 수도 있어요. 예, 이거 돌파해버리고 그냥 쭉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이라서 좀 애매하기도 해요. 근데 그걸 노리고 또 월요일날 갭상승 노리고 또 이제 종가 매매하는 그런 이제 큰 손들도 있어가지고 자 포스코 DX 예, 일봉 차트 이러하고요. 5분봉 차트 이러합니다. 네, 1분봉 차트 이러합니다. 9시 43분쯤에 44,350원에 제가 진입을 했습니다. 44,350원. 요 정도 가격에 진입을 한 것 같고요. 여기 진입을 했고 1분봉 차트에서 44,350원. 포스코 DX. 그리고 팔기는 44분. 이때 팔았어요. 44,650원. 요거는 첫 번째 매매는 되게 빠르게 잘했던 것 같고 300원이니까 0.9%인데 이게 미수 3.3배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0.9%를 먹더라도 거의 2.7%를 먹는 효과가 나서 요걸로 아마 흑자 전환을 했을 겁니다. 오늘 신성 델타테크에서 까이고 뭐 그랬던 거 다 이걸로 흑자 전환을 한 것 같고, 두 번째 매매는 눌림목 타임에서 이렇게 했어요. 아마 녹화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원래 거의 요 아래쪽에서 더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근데 기다리다가 막 떨어져 나올 때 참지 못하고 한 세 호가 정도를 더 위에서 사버리거든요. 근데 역시나 다시 또 떨어지니까 그 봐라, 더 떨어지는데 왜 조급하게 더 위에서 샀냐, 그러면서 저 자신을 자책하는 내용이 아마 녹화 영상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원래 사고 싶었던 가격이 한 요정도 구간이었는데 더 위에서 샀죠. 그리고 제가 사고 싶은 거 가격까지 오고 나서도 그 전 저점을 보다 더 떨어뜨리는 요런 행위를 해요. 요런 행위를 합니다. 이 프로그램 매매라던가 이 대형주 종목들의 주포들은 외국인 기관들이거든요. 걔네들은 일반 개인보다 일반 개인들이 차트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차트, 이런 특히 스캘핑 하는 사람들은 이 차트 공부가 많이들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누구 못지않은 전문가들 못지않게 저는 차트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차트를 잘 보는 사람이거든요. 스윙이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깨뜨리면 손절한다는 게 일반적인 차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전 저점을 깨뜨리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이 전 저점 깨뜨릴 때 막 거래량을 주면서 막 프로그램에서 막 거래량이 막 파란 게 막 수급해서 막 빠바바박 나와요. 지금 거래량 보세요. 이거 떨어뜨리면서도 막 거래량 주잖아요, 지금. 이거 거래량 막 주잖아요. 이렇게 전거래량보다 더 많이 주면서 막 떨어뜨리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차트 거래량 그걸 분석하는 일반적인 통념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거래량 있는 음봉은 위험한 거다, 그런 게 있거든요. 일반적인 통설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량 빠바박 터지면서 전 저점을 깨트려 버리기 때문에 이때 손절들 무지하게 나옵니다. 근데 웃긴 건 이런 대형주들, 재료가 좋고 대형주들, 그리고 주포가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일 때 걔네들이 이걸 가지고 개미를 다 털어먹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제가 많이 좀 스캘핑하면서 경험하면서 좀 깨닫다 보니까, 요놈의 새끼들 요거 그 차트쟁이들 다 털려버리는 자리가 요런 데구나, 이제 그걸 좀 알다 보니까 저도 예전이면 손절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도 좀 꿰뚫다 보니까 여기서 버텼던 거죠. 특히 포스코 DX는 이 종목 성향 자체에서도 예전에 이런 경우가 많았던 걸 제가 경험을 누적하다 보니까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일반적인 차트 매매 기준은 그래도 기준과 원칙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손절을 할 때도 손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 매매 내역 그 영상 녹화된 거 보면 항상 저 손절시키고 올라가 버립니다. 손절시키고 올라가 버리고 돌파할 때 달려들면 또 눌러버리고, 그 패턴이 반복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개미들, 걔네들을 이 프로그램이라던가 대형주 주포들이 농락하는 거죠, 농락. 그래서 때론 대형주들은,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음봉 타점을 잘 노리는 게 중요하다. 공포스러울 때. 그렇지만 여러 가지가 다각적으로 분석이 잘 돼야 돼요. 차트 분석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음봉 타점을 노릴 때는 다른 것까지도 더 분석이 잘 돼 있어서 길게 보면 장중의 스캘핑보다 더 긴 흐름이 뭐죠? 단타죠. 긴 흐름에서 봤을 때, 스캘핑보다 긴 흐름에서 봤을 때 얘는 오늘 상향이야.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읽을 수 있으려면은 5분봉과 15분봉과 30분봉의 차트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일봉 차트의 흐름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의 흐름에서 오늘 얘는 양봉 길게 몇 프로까지 가능성이 있겠네, 확률적으로 자기의 경험치 속에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일봉 차트 속에서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눌림목일 때 잡아서 기다려서 나중에 수익 보고 나오는 게 이런 대형주 눌림목 매매 노하우입니다. 말하다 보니까 자꾸만 나와. 그래서 사람이 참 좋죠, 제가. 이런 거를 깨닫기까지 자기가 많이 깨지거든요. 그런 게 몇백에서 몇천까지 깨지니까 제가 이거 몇천만 원짜리 노하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기가 이런 걸 깨달으려면 기존의 차트적인 관점과 호가창과 기관 프로그램 수급 그런 거 다 분석이 돼 있었고, 분석이 된 상태에서 매매를 하더라도 그걸 다 깨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동안 상식적으로 있었던 그런 통념과 다른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기까지 가려면 많이 깨지기 때문에 제가 이게 몇천만 원짜리 노하우다, 그 깨지는 비용을 제가 말하는 거거든요. 몇백만 원 잃고 나서야, 몇천만 원 잃고 나서야
이런 대형주 매매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1,000만 원부터 막 1억, 5억 가지고도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거 몰라가지고 다 손절 몇 번 나가면은 몇백에서 몇천만 원은 우습게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천만 원짜리 노하우라는 거죠. 말하다 보면 다 나와.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말하다 보면 그냥 솔직한 사람이라서 자꾸만 나오기 때문에 아끼려고 하고 아끼려고 말을 아끼려고 하는데 착한 사람이고 솔직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만 나오는데 나중에 제가 그냥 저 후원해주는 사람들만 볼 수 있게 할 때는 솔직하게 제 경험치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나누려고요. 그러고 나서 알아서 참고하고 싶으면 참고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것이고 지금 이런 것들을 주식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자기만의 노하우와 관점을 가지고 되게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 방금 전에 들려드린 이런 얘기 하나를 딱 듣죠? 그럼 그 사람들은 돈도 금액도 크면은 그 사람들은 앞으로 몇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노하우를 얻어가는 거예요. 자, 포스코 DX 일봉 차트 계속 요 앞에 고점에서 여기서 이렇게 계속 저항을 맞고 여기서 이제 앞에 물량 물린 사람들 물량도 털어내고 기존의 고점에서 달려들거나 기존에서 고점에서 이제 달려들고서 사고 있는 그런 개미들을 비롯한 여러 심약한 존재들을 떨궈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점에 서서 털리고 고점에 서서 털리고 고점에 서서 털리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러는 거죠. 자, 5분봉 차트 이렇고요. 1분봉 차트 이렇습니다. 포스코 DX는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고 하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의 여력이 좀 더 있죠. 아직도 상승의 여력은 더 있다. 나중에 코스피 이전 상장 되는 그 날 때는 오히려 이제 그때는 팔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눌림이 일봉 차트 상에서도 더 눌림이 오는 구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나중에 기다려야 돼요. 그때쯤에 이 고점은 돌파할 거예요. 아마 나중에. 이미 돌파하고 난 다음에 저 위에서부터 아마 이제 수익 실현해야 될 구간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나중에는 이 눌림목이 그때는 눌림목이 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수도 있고 한 이쯤 한 이가 세선 정도가 나중에는 눌림목의 자리가 됩니다. 길게 봐서요. 그건 되게 긴 흐름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막 그 긴 흐름을 봤을 때 눌림목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여기 또 지지되고 제가 선거놓은 데 지지되고 다시 여기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오죠. 근데 이게 되게 천천히 가잖아요. 천천히.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매매 안 한다고 한 게 이런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자, 대상홀딩스도 저에게 오늘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대상홀딩스 5.3% 수익 보고 나왔고요. 일봉 차트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자, 5분봉 차트 이렇고요. 1분봉 차트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1분봉 차트에서 저는 7,470원에 들어갔어요. 뭐 한 요 정도쯤에 들어갔죠.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떨어지고 있을 때 눌림목을 타점을 잡아서 했는데 밑에 뺄 때는 막 마이너스 1.73이니까 이것도 2.5배 미수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막 5% 6%까지 까는 걸 버텼는데 버틸 수 있었던 근거는 이것도 얘기하면 또 너무 노하우고 다 나와. 이거 근거를 얘가 자꾸만 제가 버틸 수 있는 근거 매수의 근거 수익을 어떤 걸 보고 근거를 자꾸만 대기면 그게 다 노하우거든요. 이게 딱 여기까지 일단 더 안 얘기할게요. 자, 일봉 차트 보고서 이거 딱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야 돼요. 자, 마니커 FNG 이걸로 0.6% 641원 먹고 나왔고요. 일본에서 오늘 오염수 방류한 날이죠. 그러니까 갭 뜨고 오늘 시초가 달려들려고 하다가 시초가 갭은 특히 오늘 뉴스 뜬 날이기 때문에 되게 애매해가지고 마음 같아서 이거 이때 신용 써가지고 한 방에 달려들려고 했거든요. 시초가 때. 그럼 만약에 그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샀으면 한 10% 수익 먹고 나오는 거죠. 이게 5% 수익 구간을 줬는데 신용을 썼기 때문에 그러면 2.5배니까 한 12.5% 수익 먹을 수 있었던 건데 오늘도 야수의 심장까지 못 갔겠더라고요. 더 관찰이 필요해요. 경험치가 필요하고. 오늘 뉴스 뜨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초가 때 5% 정도 수익 구간은 주는 구간이 나왔다. 신용 썼으면 12% 수익 구간을 주는 게 나왔다. 이런 것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볼 구간이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훅 떨어졌죠. 마니커 FNG. 그래서 제가 매매를 했던 타점은 낙주 매매 타점이었습니다. 여기 때 봤으면 요 앞에서 샀을 텐데 이 앞에서 양봉 세워주는 거 보고
조금 아쉽게 좀 이때 양봉만 해도 지금 1분 봉태에서 2.98이거든요. 2.98이 올라온 상황에서 노사니까 부담되긴 했어요. 살짝만 먹고 나온 거예요. 약 스캘핑. 자, 5분 봉 차트에서 이랬고요. 네. 그러니까 뉴스 뜬 날의 차트는 이러하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자칫 잘못 들어갔다는 건 이렇게 그냥 이런 걸 쭉 맞는다. 네.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주가에서 반영되는지는 늘 관찰하고 자신의 경험치와 통계와 확률을 만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쭉 떨어지고 저는 반등되는 타점에서 낙주, 반등하는 타점에서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살짝 먹고 나왔다. 그리고 나서 제가 팔고 나서도 이만큼을 하락해줬다. 대상홀딩스 아래 거 매매했던 건 미수로 매매해서 수익 보고 나왔고, 지금 요거 매매한 거는 신용을 써가지고 신용을 써가지고 0.6% 손절하고 나왔네요. 이게 0.6%인데 0.2%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절했어요. 본절했는데 세금만 떼이고 세금하고 뭐 그렇게 떼이고서 0.2%니까 본절한 겁니다. 대상홀딩스. 네, 이랬네요. 오늘 매매를 다 마쳤고요. 한 6.5%에서 6.7% 정도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9,500원. 오늘 시작 금액은 14만 얼마였는데 기억은 안 나고 한 6.5% 정도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어쨌든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 반성할 부분은 신성 델타테크를 매매한 건데, 이건 사면서도 제가 그랬어요. 원래 제가 사기 전에 야, 이건 90%의 자리니? 나 저 자신한테 물어보거든요. 야, 90%의 자리냐? 90%의 자리냐 했는데 좀 조급하게 90%의 자리가 아닌데 사면서도 이거 90% 자리 아닌데 한 60%? 55%? 그것도 될까 말까 한데 약간 감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했던 게 신상 델타테크였고요. CQ 레터도 그랬어요. 그런 부분이 좀 반성할 부분이었고, 미래생명자원은 나름대로 괜찮은 타점이었던 것 같고, 포스코 DX 또 나름 좀 눌린 목자리 잘 기다려서 샀던 거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다만 밑으로 떨굴 때 좀 쫄렸긴 했는데 나름 뭐 타점 괜찮았고, 좀 더 아래서 살 수 있었으면 하는 그거를 제가 좀 심리적인 조급함을 견디지 못하고 좀 더 위에서 잡은 게 반성할 거였고, 대상홀딩스 매매 잘했던 것 같아요. 요거 재료도 잘 파악했었고 매매 기준과 원칙이 있었고 잘했던 것 같고, 마니커 FNG는 잘했죠. 스캘핑 매매 관점에서 그 정도를 칭찬해주고 반성할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잘한 부분도 있었던 반면에 수익으로 잘 마감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부족한 부분 보완해서 계속 이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의 달인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주식의 달인이 될 겁니다. 앞으로 반드시 주식의 달인이 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